두 번째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그 개요 보게 되면은 오늘 발표 순서를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정의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머신러닝 학습 유형, 그리고 학습 개념이라던가 전통적인 프로그램 차이점, 그리고 인공지능 관계,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차이점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머신러닝을 할 때 이런 구상하는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머신러닝의 종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정의인데요.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머신러닝과 기계학습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습니다. 기계가 머신이고 학습이 러닝. 그래서 기계학습과 머신러닝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개론에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로 실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1959년 아서 세무엘이 최초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이다라고 1959년 아서 세무엘이 최초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톰 미첼이 더 이제 애매한 이런 부분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정의했는데 머신, 즉 컴퓨터, 러닝, 학습 같은 컴퓨터로 학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머신러닝은 컴퓨터를 통한 학습 이렇게 해서 톰 미첼이 1998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초기는 1940년 그러니까 40년대를 보게 되면 1943년 애플러 피치 뉴런 모델을 만들었고 1950년에 앨런 튜닝 역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개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퍼셉트론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때 57년에 퍼셉트론 이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학습 알고리즘 발전이 1980년대. 그래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1986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KNN, K-Taken 리얼리스트 네버링 알고리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가 8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제 머신러닝 확장한 게 1990년대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왔고, 앙상블 러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2000년에 나왔는데요. 2006년에 딥러닝 부상되면서 DNN 뉴럴 네트워크가 제품 획득 교수로 나왔고, 2012년에 알렉스네, 그리고 빅데이터,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머신러닝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 수집된 것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고, 이때부터 처리해 줄 수 양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결합을 해서 자연어 처리라던가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등에 쓰여 있고, 2010년에 방학과 딥러닝 결합해서 구글 딥마인드 2013년에 구글 딥마인드 DPN 2013년 알파고 2016년 이렇게 세 가지 뭐 이상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 현대 머신러닝이라 하죠. 그래서 초고될 모델 등장했습니다. GPT-3, 4, 5나 제미나이, 하이퍼클로바, 그 다음에 멀티모달 AI, 클리브나 달리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하나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머신러닝의 학습 유형을 보게 되면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언슈퍼바이즈 러닝, 강화학습 레인포스 러닝, 그다음 준지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와 비지도 학습을 혼합형, 중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입력과 출력과는 관계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인지를 하는 이런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 최적 경로 미로 찾기, 탐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준지도 학습은 일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학습. 그래서 지도와 비지도 학습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머신러닝 학습 개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여러 개의 이렇게 데이터 쌍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1과 2 쌍이 있고 2와 4, 4하고 8. 자, 이걸 한번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가 2, 그리고 2일 때 4, 그 다음에 4일 때 8. 자, 어떤 특이점을 찾았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이면은 2배니까 몇이죠? 그렇죠. 6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8이면은 2배니까 16.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프로그램 타입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프로그램 모든 규칙을 작성하고 그 규칙들이 추가로 작성될 경우 유지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규칙들을 작성을 해야지 중간에 하나하나씩 추가한다라는 것은 유지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고, 머신러닝은 시간에 따라 점차 효율이 향상되는 거, 그리고 입출력 데이터 관계를 학습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로봇이 그러죠. 난 새로운 규칙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로봇이 하는 말이 난 데이터 출력을 주면 규칙을 먼저 찾아낸 후 나머지는 규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특징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1차 인공지능 모델에서 배웠을 때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인공지능 이전의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규칙이 결합해서 출력을 생성하고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출력이 함께 들어가서 규칙을 생성한 다음에 이 규칙들을 다시 새로운 데이터에 넣어서 다른 규칙을 출력하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면 인공지능 있고 머신러닝 있고 딥러닝 있고, 자, 그리고 생성형 AI,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생성형 AI 있고, 기억나시죠? 이 인공지능 전체적인 범위를 보셨을 겁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는 안에는 머신러닝이 AI가 있다면 머신러닝이 있고, 이 머신러닝 안에는 지도와 비지도, 방학습, 신경망, 딥러닝, 이렇게 딥러닝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추론 기반 규칙이라던가 자연어 처리 계획, 그래서 색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CV, 그 다음에 NLP, 자연어 처리하는 거, 그림 봤을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주요 활동을 보게 되면은 학습을 통한 지식의 획득, 구현과 실현하는 방법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실현을 하고요. 개발 목표는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학습 이렇게 있고 인공지능은 지식을 획득과 활용,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주요 활동이 있죠. 머신러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습을 통한 지식을 획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활용까지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현과 실현을 보게 되면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적인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단지 머신러닝 학습만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목표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은 지능적인 시스템 개발.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생성형 AI 계속 인간을 닮은 지능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영역이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는데 정의에서 봤을 때 톰 미첼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컴퓨터를 통한 그냥 학습일 뿐입니다. 어떤 학습만 하겠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처럼 뭘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머신러닝. 근데 인공지능은 전반적인 인공지능 내용은 인간을 닮은 지능적인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구상 과정에서 여러분 머신러닝을 할 때 해야 될 부분들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한지,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 특성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머신러닝 결론은 무엇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일까? 그리고 생성된 출력을 실제 응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요.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 데이터들 특징,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다 고려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머신러닝의 주요 종류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입니다. 생물의 신경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모델이고요. 클러스터링, 주어진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뒤쪽에서 수업을 하니까 알고리즘 부분 일부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요. 클러스터링과 분류는 좀 다른 겁니다. 분류는 딱 끊어지는데 클러스터링은 뭐 주어진 데이터에서 분류가 아니라 이렇게 조합을 분집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형태 구조로 해서 모델들을 이쪽이 아니면 이쪽 이렇게 방향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사결정 트리도 뒤쪽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 베이지 정리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 모델을 분류하는 게 바로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활용 분야는 영상인식은 문자나 물체인식, 얼굴은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공지능 개론에서도 TP에서도 설명을 했죠. 페이스북뿐만 아니고 다양한 얼굴 인식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하는 방법, 빅스비라든가 시리, 알렉사 이것 말고도 세실에 많이 음성 인식들이 많죠. 그 다음에 다연어 처리, 자동 번역이랄까 대화 분석, 정보 검색, 스팸 메일 필터링,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개인 맞춤식 추천 시스템, 그다음에 로보스틱, 자율주의 자동차나 경로 탐색하는 로보스틱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딥러닝이 이런 물체인식에 획기적인 성공함으로써 미국에서는 머신러닝 기술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과학자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문자인식과 같은 알고리즘 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개인 비서 같은 거,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든가 언어 습관, 행동 패턴 등 이런 걸 학습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지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빅스비라든가 애플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다양한 지금 현재 구글, 여러분들의 비서를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에.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센서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이나 건강 앱이나 계산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어, 환자의 심장, 박동 등 건강 정보를 모아서 분류나 학습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SNS, 여러분이 검색해본 책이나 영화 등 습관들을 다 패턴들을 분석해서 추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어떤 알림을 통해서 지금 이런 거니까 영화가 나왔어요. 아니면 광고도 보내기도 하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출신 학교나 친구들과 관계를 딱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또 지금 현재 SNS에서도 적극적으로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둑을 본다, 그러면 바둑에 관련된 거 추천, 최근에 구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올라오게 되면은 새롭게 올라오면 영상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추천 리스트, 거기에 관련된 추천 리스트를 딱 보여주는, 거기까지 해주는 게 지금 현재, 머신러닝 활용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기상예측, 데이터, 그 기후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들을 다 통계적으로 결합을 해서 날씨 예보 해주는 거. 그래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 또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믿어지죠. 지역적으로도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서울과 광주 날씨도 다르고 그 옆에 광주 안에서 동구, 북구, 광산구 여기서 날씨가 굉장히 다른 거 나오거든요. 실제 예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신기하게 잘 예측을 요즘은 기상 예측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에 예외적으로 사기를 탐지하거나 작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머신러닝의 최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 쪽에는 의료 영상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 앞에서 우리가 1타시 때 공부했던 모델 중에 CNN 모델을 이용해서 폐암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영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는 간이나 VAE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및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CNN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으로 여러분들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일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 보조 시스템인데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실제 IBM 왓슨 헬스에서 실제 진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 및 애후, 예측의 회귀 분석이나 RNN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제가 챗GPT에 그 달리 이를 사용해서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의료 영상이 도입된다면은 어떻게 발전될까라고 했더니 이런 영상을 한번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에는 신용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신용 점수 예측을 하는데요. 이때 로지스틱 해기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용평가라던가 여러분들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 금융 쪽이죠. 그 다음에 K평균 군집화 이론을 가지고 고객 분류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나 이상 탐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사기 탐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관심 많은 주식 가격 예측을 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리 이를 통해서 한번 금융 분야에 실제 어떤 것들이 예측할 수 있냐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런 그림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는 일단 생산 공정 최적화, 그리고 로봇공학 자동화, 이때 사용하는 모델이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 유지 보수, 그래서 해기 분석이나 이상 탐지 방법을 써서 기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 이때 결합, 어떤 결합이 있는지 품질이 정확히 결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합 감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및 수요 일치.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서 재고 최저화 시스템.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머신러닝이 제조 분야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줘 봐라 했더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이제 기계들이 다 들어있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로봇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리고 최근에 왼쪽 그림은 오픈 AI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영이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발표했을 때 이 로봇이 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제 각각 쟁반이나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다 분류를 잘 했습니다. 이만큼은 영상 인식을 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가왔을 때 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사과를 건네줬죠.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피규어 영의를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쓰레기를 이 로봇 앞에 어, 던집니다. 버렸더니 우리 이 로봇이 피규어 영일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쓰레기를 이제 종이 휴지죠. 종이 휴지를 휴지통에 바로 집어넣는 거 이런 정리까지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모델이 나와서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이나 농업, 축산업 쪽에서도 머신러닝이 활용되는데요. 미리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챗GPT 달리 이를 이용해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드론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기계 들이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보게 되면은 사용하는 모델은 CNN이나 강학습을 이용해서 작물 건강 모니터링이나 자동화된 환경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예측 RN 기법을 이용해서 대기질 예측 시스템이나 토양 비옥도 분석 및 비료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축산 쪽에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가축, 그러니까 돼지나 소, 닭 이런 가축 건강 모니터링 및 사료를 최적화해서 주는 방법들. 그 다음에 실은 수산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때는 양식장에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양식장 관리나 어획량 획득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